여러분 제주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다, 게스트하우스, 해산물도 유명하지만 한 끼는 꼭 이걸 먹죠? 제주도 돼지. 기억하실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기는 원래 백화점에서나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왜 하필 제주도의 돼지고기가 다른 지역보다 유명한 걸까요? 지난 돈슐랭 삼겹살 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돼지고기 별로 안 좋아했죠? 냄새가 지독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삼성이 축산업에 진출하고 현대화되면서 개선되기 시작했지만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돈슐랭 삼겹살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대기업까지 진출했지만 돼지고기에 대한 인식은 꽤 오랫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주도산 돼지고기는 늘 특별한 고기 취급을 받았죠. 왜 하필 제주도일까요? 2010년대 중반 큰 인기를 끌었던 이베리코 돼지고기, 스페인산 생햄, 하몽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스페인 돼지인데요. 몇 개월을 자연 방목시킨다더라, 도토리만 먹여 키운다더라, 이런 스토리가 꽤 매력적이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소 먹던 돼지고기와는 맛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엔 큰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흑돼지와 이베리코, 돼지 품종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제주도 돼지 이야기를 하려면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천주교 신부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가 제주도 할리무브로 부임하던 때거든요. 이 맥그린치 신부는 건물이라고는 없는 허허벌판에 성당을 짓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어렵게 성당을 다 지어놨더니 이곳 제주도는 신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가난. 당시 제주도는 지금과는 달리 많이 가난했고 또 4.3 사건의 상처가 깊었던 곳이죠. 맥그린치 신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맥그린치 신부가 인천으로 갔다가 요크셔 품종의 암돼지 한 마리를 데리고 할리무브로 돌아옵니다. 이 돼지 한 마리가 제주도 돼지고기의 시작이었죠. 이 돼지가 새끼 10마리를 낳았습니다. 맥그린치 신부는 이 새끼 돼지들을 성당에 찾아온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 시작해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첫째, 돼지를 변소해서 키우지 말 것. 인분 먹이지 말고 위생적으로 키우라는 거죠. 둘째, 돼지가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2마리로 갚을 것. 이 말은 곧 돼지를 키워 지역 주민들을 자립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맥그린치 신부의 계획 어땠을까요? 완전히 실패합니다. 돼지가 충분히 자라려면 6개월 정도는 필요한데요. 돼지가 다 크기도 전에 어른들이 이 돼지를 잡아먹거나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성당에서 돼지를 직접 키우다가 주민들에게 돼지를 분양하고 미군으로부터 받은 사료를 주면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돼지를 키우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실패합니다. 이번엔 주민들이 미군에서 받은 사료에 든 옥수수를 걸러내서 술공장에 가져다 팔아버렸거든요. 보리뼈와 술찌꺼기를 돼지에게 먹이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한 거죠. 그럴만도 한 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빚도 넘쳐나는데 6개월 후 또 1년 후는 너무 먼 미래인 겁니다. 결국 맥그린치 신부는 모국의 가족과 선교회에다 기부금을 요청하고 그걸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농장을 세웠어요. 여기에서 돼지를 기르고 또 주민들에게 돼지 키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 이후에는 돼지를 분양해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빅피처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성 이시돌 목장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럽은 목축업에 있어서 선진 지역입니다. 맥그린치 신부의 아버지는 유명한 수의사였는데다가 집에서는 목장을 경영했기 때문에 맥그린치 신부도 첨단 양동 기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농장에 비해서 이시돌 목장의 돼지들은 더 잘 자랐고 고기 품질이 좋은 건 더 당연한 결과였죠. 덕분에 주민들이 키우는 돼지가 1만 마리를 넘깁니다. 이때부터 맥그린치 신부가 한 게 뭘까요? 바로 영업입니다. 일본, 홍콩으로 나가 발로 뛰면서 수출기를 여는 거죠. 그래야 주민들도 열심히 돼지를 기를 테니까요. 한국 양돈 산업이 현대화된 건 1973년 삼성의 진입을 꼽고 있지만은 사실 맥그린치 신부가 10년 더 빨랐던 겁니다. 78년부터 2년간 돼지 가격 파동이 일어나는데요. 맥그린치 신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 이시돌 목장의 돼지 사육을 중단하고 키우던 돼지들을 전부 주민들에게 분양해요. 당장 키울 땅이 없을 테니까 3년 정도는 목장에서 키워서 안착할 시간을 줬고요. 그리고 1980년대 제주도가 신혼여행지로 주목받게 되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서 이 돼지고기를 먹어본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거죠. 육지 돼지고기랑은 뭔가 달랐고요. 덕분에 일반 시장이 아니라 무려 백화점 식품관에 제주도 돼지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마치 브랜드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30년 만에 맥그린치 신부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제주도의 돼지고기가 특별했던 이유는 맥그린치의 사육 기법 덕분입니다. 돼지 품종도 달랐어요. 유럽에서도 많이 기르고 있었던 YLD 3원 교잡종을 일찌감치 데려왔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소처럼 돼지에도 품종이 있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YLD는 요크셔와 랜드레이스 그리고 듀록이라는 세 가지 품종을 합친 건데요. 요크셔는 번식을 잘하고 랜드레이스는 고기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듀록은 마블링도 좋고 잘 큰다는 특징이 있어요. YLD 3원 교잡종은 이 세 가지의 장점이 합쳐진 품종이죠. 이 품종이 지금도 양돈 산업에선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흔히 백돼지라 부르는데 현재 국내산 돼지고기 중 대부분이 이 품종이고요. 이런 돼지에다가 아무거나 먹이지 않고 관리도 잘하니까 소문이 날만했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재래 흑돼지와 백돼지를 결합하여 제주도만의 흑돼지를 만들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육지에서는 80년대 중반 이후에야 YLD 사육이 자리를 잡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품종이지만은 소비자들은 이 외의 다른 돼지고기가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죠. 바로 이때 듣도 보도 못했던 돼지고기가 나타납니다. 이베리코의 등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돼지고기, 삼겹살 진짜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돼지고기를 판단한 방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고급 냉장이냐, 싸구려 냉동이냐. 소비자들은 돼지 품종이 존재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럼 이베리코는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을까요? 우리나라에선 이미 90년대부터 삼겹살이 부족했습니다.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으로는 한국인이 먹는 삼겹살의 수요를 못 따라갔거든요. 이때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되는 돼지고기들은 전부 저가 돼지고기 취급을 받았었죠. 냉동 고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저렴한 수입고기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축산시장이 개방되는 데다가 FTA로 수입 돼지고기에 붙는 관세도 사라질 전망이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 7월 유럽과의 FTA가 발효됩니다. 이베리코가 바로 이때 국내에 들어왔어요. 지금이야 인기가 좀 줄었지만은 201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인기가 굉장했죠. 국내에 처음 들어온 고급 돼지고기였거든요. 새로 생기는 돼지고기 집들이 전부 이베리코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베리코는 하몽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고기인데요. 이걸 스페인 레스토랑이나 해외여행 때 먹어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스토리도 아주 탄탄하죠. 3,000평이 넘는 땅에서 뛰논다더라, 몇 개월씩 방목한다더라, 사료는 도토리만 먹는데 이걸 또 스페인에서 법으로 관리한다더라. 사육 방법도 다르지만은 이베리코는 오래오래 키우기 때문에 육향이 아주 진합니다. 지방 함량도 높고 마블링도 좋아요. 백돼지가 익숙했던 우리에게 이베리코는 진짜 매력적인 데다가 충격적이었죠. 덕분에 이베리코를 취급하는 돼지고기 집들도 늘어났고요.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과장 광고도 심해집니다. 사실 이베리코는 세 가지 등급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베리코의 숨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베리코 돼지의 명성을 만든 이베리코 하몽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베오타, 세보데캄보, 세보. 이 세 등급은 차이가 극명합니다. 먼저 베오타는 이베리코 순종돼지 혹은 50% 이상의 이베리코 혈통을 가진 돼지를 3개월 이상 방목합니다. 그리고 17개월 이상 키우면서 사육 마지막 기간에는 도토리만 먹여요. 세보데캄보는 50% 이상의 혈통을 가진 이베리코 돼지를 2개월 이상 방목하고 12개월 이상 키우며 도토리와 함께 일반 사료도 먹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보. 여기서 보통 많이들 혼동하시는데요. 50% 이상의 혈통을 가진 이베리코 잡종돈을 방목 없이 10개월 이상 키우기만 한 겁니다. 사료에 도토리도 없어요. 베오타나 세보데캄보라는 말 없이 그냥 이베리코라 한다면 거의 세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토리도 먹이지 않았고 자연 방목을 하지도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베리코란 이름으로 팔리는 거죠. 도토리가 특유의 풍미와 맛을 만드는 걸 생각하면 핵심이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베리코 돼지를 유명하게 만든 건 베오타 등급뿐입니다. 조금 관대하게 봐주더라도 세보데캄보까지만 적용되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등급은 하몽에만 적용되는 등급입니다. 생고기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둘째, 2010년대 중반 기준 스페인에서 키우는 돼지는 총 2,900만 마리 정도입니다. 이 중 10%가 이베리코이고 나머지는 한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키우는 YLD입니다. 특히 베오타 등급은 전체 중 딱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먹는 이베리코 돼지가 정말 프리미엄 돼지일 가능성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스페인에서 우리나라에만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게 아닐 테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이베리코는 종종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이 붙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 여러분, 이베리코를 드실 때는 이 등급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이베리코가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돼지고기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으니까요. 우리는 이베리코 덕분에 돼지 품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간 외면 받아오다 최근에 떠오른 버크셔 품종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버크셔가 고기는 진짜 맛있는데 좀 비쌉니다. 새끼를 적게 낳고 성장이 좀 느리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비싸니까 팔리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최근에 인식 변화가 생기면서 시장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YLD 돼지에서 L, 랜드레이스를 빼고 B, 버크셔 돼지를 넣은 YBD 품종, 이걸 얼룩 도야지라고 하는데요.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중 단 0.3%만 차지한다는 이 얼룩 도야지는요, 미쉐린 가이드 식당의 셰프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해요. 서울 중구의 금돼지 식당이 대표적인 YBD 취급 식당이고요. 또 잡종이 아닌 순종 버크셔를 한국에서 토착화시킨 버크셔 K가 유명 셰프들 사이에서도 잘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돼지고기도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퍼져나가는 거죠. 논술랭 삼겹살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돼지고기는 진짜 맛있는 고기입니다. 소고기만큼이나요. 시간상 많은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돼지라고 해서 다 같은 고기가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품종들의 돼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재래 돼지를 복원하고 상품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